네, 이어서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첫 일정이 재미교포 만찬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미국 앤드류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이제 재미교포 만찬 간담회장으로 이동을 했죠.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 반이죠.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7시 반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재미교포들의 이제 노고를 이제 격려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정에 함께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특히 이제 그 K-팝 소재로 해서 지금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예를 들면서 한미하고 이제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동맹의 역사를 새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앞둔 만큼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밝고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백악관도 이제 내일 새벽 1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우리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공동회견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은 이 대통령 회담 전까지 일단 다른 일정은 잡지 않고 참모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미국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담 관련해 가지고 소회를 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죠.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향했죠. 네. 이제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준비 그리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좀 했는데요. 먼저 이제 안보와 간수의 문제 등이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다 이렇게 꼽으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좀 무게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자신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협상의 기술, 거래 기술 이게 책에 다 나와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 있는 만큼 이 책을 읽고서 이제 협상 전략을 이제 고민했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제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앞서 이제 협상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들려줄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놓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리 정상이 이제 외국 순방을 할 때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국내에 남아 있죠. 그래서 내부 현안들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것도 대통령 정상회담 직전에 이렇게 급히 이제 미국으로 이제 향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뭔가 회담 과정에 중대 변수가 생겼거나 어떤 교착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데요.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대통령실의 이제 최고위급 인사 간에 어떤 최종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서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제 그 배경,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강훈식 실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난관이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 실장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제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막판 조율이 벌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인데요. 우선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사실 네. 한미 간에 조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도 조율이 좀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달 초 이제 관세 협상에서 막판까지 가면서 이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사항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우선 상호 관세를 이제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으로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모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을 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이미 대미 직접 투자 비율 이거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투자 분야를 지정하고 그 해당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등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대미 투자 1,500달러는 이제 조선 분야,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체적인 분야를 제안한 점을 적극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이제 2,000억 달러 부분은 원전이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AI 같은 이런 미래 첨단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아직은 촉박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제 성과를 이제 내세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금액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지금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인들의 대미 투자 방안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의 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미 투자 직접 결국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한미 정상 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기존 3,500억 달러 투자를 담당할 기업들이 이제 직접 거명을 하면서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깜짝 발표 같은 그 투자 금액 확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포괄적 투자 금액이 2천억 달러 내에서 투자 부문을 구체화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제 설명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번 이제 경제사절단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총수들이 동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이제 발표하면서 또 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화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이들의 국내 산업 대표하는 그 현장을 가면서 미국 현지 사업도 이제 강화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총수들이 이제 가세를 해서 대미 협상을 이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주 이제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그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해서 별도의 이제 선물 보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다가 대미 방산 협력 패키지와 함께 첨단 무기 수입 같은 것도 이제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무기 수입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측이 이제 한미 동맹 현대화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안보 분야도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측은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이제 우리 측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결국 주한미군이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결국 타이완 관련해서 한국이 좀 더 강한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협상이 있다면 끝까지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비롯해서는 우리 국방비 증액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페거서스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2.5% GDP 대비 2.5% 수준의 우리 국방비를 5% 그러니까 2배 수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3.8% 정도로까지 올리는 방안 요구가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대북 감시나 첩보 장비 그리고 이제 병력 충원 등 이제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아무래도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과제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한번 동력을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으로 계속 핵심 의제 대북 이제 억지력 확보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측 이제 미국 측이 이제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에 호응을 해서 국방비나 주한미군 역할에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이제 또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어떤 추가 동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이제 우리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를 해서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 재처리 역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허용하면 이제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역량을 이제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 이제 그동안 난색을 표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은 환경오염 그리고 주변국의 이제 군미 경쟁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양자 회담국으로 이렇게 일본을 선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미국과의 회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과 처음 이게 정상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용적 외교, 국익 중심의 실효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 측에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고 그런데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가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거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제 최근에 만나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이제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반기기도 했죠. 앞서 이제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적극 중재를 했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 회담을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일본 방문 그리고 이제 진보 정부에서 이제 처음 들어와서 혹시 친북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도움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세한 의제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